동시호가 구간입니다. 오늘장 개장 6분여 남아있는 상태고요. 예상 체결 지수, 양대 지수 0.5% 내외 상승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2%의 오름세 호가 나오면서 2,425선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이 0.67%의 상승 이틀 연속 오름세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830선 부근까지 상승폭을 높이고 있는 코스닥 지수인데요. 오늘 동시호가 구간에 어떤 종목 공략할 수 있을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종목 어떤 종목이죠? 목표가 도달은 안 하나 보네. 네. 목표가 도달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개 있습니다. 3월 17일 칩셋 미디어 수익률 19.8%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먼저 칩셋 미디어 최근 종목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수익 축하드리고요. 19% 수익률.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반도체 설계 자산과 자율주행업 수혜주로 좀 엮이는 기업인데 최근에 주가 움직임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은 2차 목표가 제시하도록 하고요. 2차 목표가 27,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27,000원 2차 목표가 나왔습니다. 칩셋 미디어고요. 다음은 HPSP입니다. 저희가 개장 이후에도 요즘 자주 짚어드리고 있는데 2월 28일에 공략해서 딱 한 달 지났습니다. 수익률 95.73%가 나오면서 무상증자 이후에 엄청난 시세를 보여주고 있죠. 일단 무상증자 착시 효과가 상당히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가격이 낮아졌다는 그런 것 때문에. 하지만 추후에 이제 결국에는 무상증자도 물량 부담이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어느 정도 착시 효과는 좀 가격적으로 끝났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는 매도하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차 목표가에서 도달한 HPSP 매도 의견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오늘 동시호가 구간 볼 종목은 어떤 쪽일까요? 메커스입니다.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업체인데요. 지금 요즘엔 챗GPT, AI 반도체 이런 쪽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쪽에 이제 결국엔 성장으로 인해서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이제 반도체 유통이 아닌 FPGA 반도체 설계와 솔루션의 경쟁력이 확인되고 있어서 기업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좀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도 3분기에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 4분기에는 그거보다 조금 못 미쳤지만은 여전히 좋은 실적. 그렇다고 본다면 실적에 대한 우려는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차트 잠시 보시면은요. 11,900원 고점 갔다가 조금 이제 조정받고 다시 리바운딩 나오는데 정고점 테스트 할 것으로는 보고는 있어요. 일단 좀 돌파하지 않을까. 실적이 받쳐주니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400원,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가운데서 오늘 또 최현지 전문가가 투자 포인트가 확보되어 있는 종목 골라주셨는데요. 메커스입니다. 반도체 유통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400원 선 보고 있는데요. 오늘 동시호가 구간에서 0.55%가 오른 1,910원 선에서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동시호가 구간 먼저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부터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오늘 장도 쭉 보면 일단은 배터리 쪽이 좀 더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반도체 쪽도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3% 넘게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세액공제 기대감이 고조될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과 함께 오늘 주가가 58만 8천원 선의 호가가 나오고 있고요. 뒤이어서 포스코 케미칼이 2% 넘게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의 상승 나타내주고 있는 것으로 호가상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IT 쪽에서는 LG노텍 올라오고 있고요. 또 정유와 철강 쪽에 SK이노베이션과 포스코홀딩스 1% 넘는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에서는 기아, 카카오페이, KB금융, 네이버, 하이브 같은 0.5%에서 1%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 자동차와 오늘 금융 또 플랫폼 관련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중형주 쪽에서는 DL의 주가가 5%의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루엠, LX 세미콘 같은 종목들이 2%에서 4%의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150기업 가운데서 3,000당 제약이 10%가량의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또 호재가 한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글로벌 3상에서
결과가 동등성이 입증됐다는 호재가 나오게 되면서 10% 가까운 상승 호가로 67,400원이고요. LNF 7% 상승입니다. 증권사 리포트와 함께 또 주목을 받고 있는 배터리주 오거레일즈 상승 7%의 강세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동시효과 구간 특징 최현재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미국 증시가 소폭 상승하면서 그에 같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IT 쪽이 조금 매수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2차 전지 쪽은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 개별적인 또 리포트가 또 나온 것으로 나오면서 시장에 좀 긍정적인 흐름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오늘 상승 출발할 것으로 어느 정도는 보고 있고요. 지금 선물 시장에서 0.5% 상승, 코스피 시장에서 0.4% 상승인데 요즘은 선물 시장 동향을 따라가는 게 조금 더 많습니다. 조금 어떻게 본다면 요걸 또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동시효과는. 그렇게 보시고 동시효과 이후의 상황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네, IT 쪽에서는요, 일단 시스템 반도체 쪽 전반적으로 상승이 3%에서 4%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윈팩, 그리고 SF.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3월 27일 월요일장 오프닝벨이 울렸습니다. 금요일장 미국 증시가 은행 위기감이 지속되면서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독일의 도이체방크의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주가가 또 급락하면서 은행권의 위기 전염 우려가 다시 한번 커졌습니다. 독일 이 도이체방크,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쪽에 익스포저가 주목이 되고 있는 은행인데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유로존 은행들이 강력한 자본과 유동성 포지션으로 회복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만일에 필요한 경우에는 유동성을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하게 되면서 은행 우려감을 잠재우는 양상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상업 부동산이 취약점으로 지적이 되면서 향후 부실 부채가 구조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부동산이 다음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대출 기준이 엄격해지고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은행과 부동산 회사 쪽에 압박이 예상된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연준의 매파 인사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중앙은행이 물가와 은행 혼란을 동시에 다스릴 수 있다라면서 금융 부분의 스트레스가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언급을 했는데요. 또 반면에 리치먼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높은 물가와 은행 시스템의 안정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또 어찌 보면 상반된 그런 의견들, 금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장에서는 은행과 헬스케어 유틸리티주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우리 장의 분위기, 시장의 동향들, 개장 상황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 출발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오늘장 하루 만에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0.21%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시초가보다 약간 탄력이 둔화됐는데요. 2420.02포인트, 2419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현재 0.43%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27.68, 827.19포인트 선에 지금 지수가 거래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선물 모두 외국인의 매도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현물에서 기관은 또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쪽에서 200억 원의 매도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4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로 전환이 되고 있고 기관 쪽에서 하루 만에 순매수 66억 원어치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이틀 연속에 매수를 기록하면서 127억 원어치의 순매수 가리키고 있는데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이틀째 매도가 흘러나오면서 520억 원어치의 매도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하루 만에 10억 원의 소폭의 매수 전환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금요일장에 코스닥을 3,400억 원 넘게 매수하며 끌어줬고 또 오늘장까지 500억 원 넘는 매수세를 유입시키면서 코스닥 지수 견인해주고 있는 주체 개인 쪽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오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차익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프로그램 전체로는 41억 원어치의 소폭의 매도, 코스닥에서 480억 원 가량의 프로그램 매도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시장 출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출발
잠시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업종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먼저 상승하고 있는 쪽은 비금속 광물 업종인데요. 2.44%의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유니온, 포스코케미칼 나란히 3%에서 4%의 상승 탄력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 비금속 광물 업종이 주도를 하고 있죠. 그를 이어서 철강, 금속과 화학, 종이, 목재, 통신업종과 의료정밀, 건설업종 나란히 0.4에서 1%대의 상승을 기록하는데요. 현재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쪽은 비금속, 철강, 화학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쪽에서는 미국장에서는 올랐었던 의약품 업종이 유가증권 시장 0.5%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요. 음식료품과 운수창고, 서비스 업종 나란히 0.5% 가까이까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형주 동향 살펴볼까요?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보시면 오늘 30위권 내 종목 가운데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쪽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이 5%로 가장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배터리,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까지 3%에서 4%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SK이노베이션, 삼성 SDI도 1%에서 2% 오르고 있고 포스코홀딩스가 3% 가까이까지 상승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쪽에서는 기아, 셀트리온, 네이버,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각각 고르게 섹터들이 올라오고 있죠. 자동차, 또 반도체, 플랫폼, 또 바이오까지 1%대 조정입니다.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의 대형주 가운데서는 삼천당 제약이 동시호가보다 더 크게 상승을 하고 있죠. 12%까지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이어서 LNF와 나노 신소재 6%에서 9% 상승을 하고 있고요. 첨보, 리노공업, 성일하이텍까지 2%에서 3%가 상승을 하면서 오늘 배터리 관련주와 또 삼천당 제약의 개별 호재 보실 수가 있고요. 하락하는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4%, HLB가 3% 하락하면서 양대 시장의 바이오주의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0전 소폭의 오름세로 출발을 하면서 1294원 선에서 출발된 모습인데 일단 개장 이후에 속보로 또 북한 쪽에서 미사일 소식이 나오고 있죠. 탄도미사일 2발 발사 소식이 지금 북한 쪽에 미사일 발사 속보가 또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전체적인 시장 동향들 최현재 전문가님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일단은 2차 전지적인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LG 에너지솔루션 셀업체 하고 그다음에 삼성 SDI도 셀업체인데 이쪽에서 지금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소재 쪽도 양극재 업체들 강해요. 지금 포스코케미칼 한 5% 넘게 성장하고 있고요. LNF도 지금 10%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모 신소재도 한번 보면은 이쪽도 한 5% 정도 강세.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한 소폭 강세 1%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강 업체 중에서는 지금 포스코가 가장 상승 탄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3% 넘게 상승하고 2차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업체 중에서 또 음극재 쪽의 움직임도 좀 괜찮네요. 대주전자재료도 그렇고 한 4%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7%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OLED 소재 업체 P&H테크, 덕산네오록스, 이녹스 첨단 소재 모두 다 지금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업체 코스모화 이런 쪽도 지금 4% 넘게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세비캠, 그 다음에 성일하이텍 이쪽도 같이 강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리노공업이 좀 괜찮고 한 4% 넘게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DB하이텍도 지금 오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한 2% 넘게. 오늘은 그래도 이제 반도체 쪽보다는 2차 전지가 조금 어떻게 보면 더 강하면서 그동안 최근에 조금 쉬었는데 한 2, 3일 정도 쉬었는데 이쪽에서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장에 반도체 쪽이 좀 시장의 움직임을 가져갔다면 다시 배터리 쪽입니다. 오늘 배터리는 이제 올라가면 사실 너무나 탄력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배터리가 포트에 없다면 지금 또 종목들의 움직임과는 좀 다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오늘 배터리주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쪽 가운데서는 LNF 눈에 띄고 있습니다. 10%까지 강세를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규 고객사의 확보 가능성
그리고 2차 전지 양극재 가운데서 최선호주라는 배터리에 대한 메리츠 증권의 분석에 따라서 오늘 LNF의 주가가 11%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29만 7,500원 선에 나타나면서 지금 신고가 경신 해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3%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폐배터리 주들도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코스모 화학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6%, 성일 하이텍과 세비캠은 1%에서 2%의 오름세입니다. 원통형 배터리 가운데서 상신 EDP가 5% 가까이까지, TCC 스틸은 3%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는 좀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급락하는 종목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DA 테크놀로지거든요. 잠시 후에 이슈 좀 더 점검을 해보고 상승하는 쪽에서 테이펙스가 5%까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4%. 또 이 밖에는 오늘 탑 머트리얼도 8%까지 강세를 띠고 있어서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죠. 포스코 엠텍 10%까지 강세를 띠면서 이 종목은 또 철강주 가운데서 현재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13%까지 급등세를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터리주 전체적인 또 강세에 대해서 또 대응 전략을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배터리주의 랠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순환매예요. 순환매로 보셔야 되고 네. 지금 일부 지금 LNF가 지금 어떤 리포트도 좋게 나오고 그렇게 봐야 되고 물론 계속적으로 저는 종목 간 순환매 그다음에 단기 저번 주가 아니죠. 저저번 주 금요일 날서부터 반도체 중심으로 한 단기 모멘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배터리주 좀 쉬었으니까 반도체주가 조금 많이 올랐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 반도체주는 조금 보합으로 가면서 배터리주가 시장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대신 절대로 많이 오르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 넘고 이렇게 쫓아붙으면 별로 먹을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자, 오늘 리튬 관련주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포스코 엠텍이 시세 주도하고 있고요. 광무도 13%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데 중소형 주입니다. 리튬 관련주로 또 포함이 되는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이 밖에는 하이드 리튬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2% 정도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강원 에너지가 3%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튬 관련주 또 배터리셀, 양극재 등의 상승 나타나고 있는데요. 철강주의 움직임도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동일철강, 동국산업, 또 포스코홀딩스, KG스틸 등의 종목들이 2%에서 5% 상승하고 있는데요. 철강 쪽에서도 배터리 관련한 종목이 더 크게 오르긴 하지만 또 일부 종목의 강세도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철강주도 결국엔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철강주 보면 예전에는 중성 철강주가 더 강했는데 요즘에는 보면은 포스코 홀딩스만 좀 차라리 철강주로 살려면 이것만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전체적인 사업을 또 2차 전지 쪽으로 계속 확대한다는 뉴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철강 쪽에 모멘텀도 있고 2차 전지 쪽에 모멘텀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다른 종목보다는 조금 더 수급도 좋고 탄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철강주 지금 저는 시장을 주도할 수는 당연히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철강주는 그냥 어떻게 본다면은 순환매 차원에서 그냥 어쩌다 한 종목 정도 사보는 거는 괜찮을지언정 이걸 가지고 다 간다. 저는 그렇게 보기에는 좀 곤란하다. 철강주를 보려면은 저는 여전히 포스코 홀딩스만 좀 참고로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화학주 가운데서도 역시나 배터리 관련한 종목군들의 강세가 시세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죠. 화학주 중에서도 철강과 마찬가지 분위기라고 보실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서 배터리 관련주들은 나노 신소재 8%까지 급등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신소재, 포스코 화학,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포스코 케미칼까지 5%에서 7%까지 상승을 하고요. 레이크 머트리얼즈라는 종목이 또 5% 가까이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전고체 핵심 원료 개발하는 기업으로 시장에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화학주 가운데서 이 종목이 5%까지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요. 화학주 중에서 대한화섬, 이런 종목, 그리고 좀 순수화학이라고 좀 분류할 수 있는 대한유화, 이런 쪽이 1에서 2%, 그래도 또 상승에 동참하고 있는 분위기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화학주 동향 짚어주시죠. 화학주 아까 체크보드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중국 리오프닝 수혜
뭐 하반기로 가면갈수록 모멘텀은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러나 좀 이거는 있어요. 중국 리오프닝하고 결국에는 세계 경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결국에 경기 침체로 간다고 보면은 화학주의 큰 폭의 상승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시클리컬 사업이기 때문에, 업종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고, 화학주도 시장을 주도하기는 지금 힘듭니다. 뭐 그렇게 본다면 박스권 대응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화학주 중에서 카프로 같은 경우는 감사 의견이 한정으로 나오고 최대 주주가 장내 매도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지난주에 조정을 받았었죠. 계속해서 바닥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화학주 가운데서 4%까지 하락을 하면서 이 종목은 또 소외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양대 시장에서 하락하는 쪽에서 또 공통점은 바이오주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삼천당 제약은 지금 14%까지 랠리를 펼쳐주고 있고요. 오늘 아까 개별 이슈 또 최원재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의견 들어보고요. 하락하는 쪽에서 뭐 이오플로우라든지 헬릭스미스, NK맥스 같은 바이오주들, 알테오젠, HLB 생명과학, HLB 2%에서 7%까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시장에서 좀 조정 압력이 있죠? 바이오주는 삼청단 제약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슈고 뉴스가 떠서 그런 거고요. 전반적인 바이오주가 아직까지 같이 가려면 바이오주에 대한 심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돌아서야 되는데, 물론 4월달에 이제 아마케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저는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이제 체크포인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신약 개발 관련 업체들 같은 경우에 중점적으로 지원 육성하겠다, 보조금도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개별적인 이슈를 개인 투자자들이 뭐 이쪽 내부 사정을 빠삭하게 알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바이오주보다는 역시 다른 쪽에 뭐 IT나 2차 전지 쪽이 그래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휴마시스는 무상증자 권리락 휴가로 금요일에 상한가 이후에 오늘 추가적으로 22%까지 급등하고 있고요. 히토류 관련주가 좀 움직입니다. 유니온이 3.5%, 티플렉스와 유니온 머티리얼 1% 플러스권이고요. 노바텍이 2%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토류 관련주 동향 어떻게 보실까요? 히토류 관련주들도 뭐 결론적으로 저는 순환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지금 그게 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항상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뭐 어떤 반도체든지 2차 전지든지 최근에는 뭐 2차 전지가 계속적으로 뭐 강세가 나타났고 그러는데, 저는 시장이 아무래도 전체 다 가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에 순환매다. 뭐 히토류는 어쩌다 이슈 나오면 움직이고 뭐 그렇게 보셔야 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오르면은 뭐 조금 뭐 차익 실현 좀 할 수도 있다. 뭐 하지만 오전에 강하면은 저는 따라붙는 거는 여전히 좀 계속적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최근에 도발하고 있는 것 중에 수중 핵 어뢰라든지 뭐 여러 이런 기술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또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산주 움직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방산주는 사실 큰 움직임은 없고요.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LRG 넥스원. 오늘 개장과 함께 또 북한의 이런 미사일 소식이 있지만 사실 최근에 뭐 이런 소식은 크게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퍼스텍 살펴볼게요. 이 종목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뭐 약간의 상승 정도 방산주 일부 종목 대형주 위주로 있고, 위성 관련주는 최근에 또 좋았던 만큼 사실 오늘은 또 쉬어갑니다. 인텔리안테크, 세트레가이, 또 AP위성, 보합권에서 1에서 2% 정도 조정을 가져가고 있고요. 현대, 롯템과 풍산 1%에서 0.5% 하락을 띠고 있는데요. 방산주, 우주항공까지 짚어볼까요? 그렇게 아까도 이제 체크포인트에서 말씀드렸고, 최근에 이제 방산주 뉴스가 계속 기사가 나오고는 있지만, 주가는 어떻게 보면은 좀 무덤덤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여전히 수급이 뭐 이쪽으로는 작년에도 워낙 좀 좋았기 때문에 올해 가는 거는 좀 제한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하지만 박스권 전략은 뭐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조금 전에도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지금 러시아 뭐 핵무기 배치 뭐 그런 이슈가 조금 더 강화가 되면은 방산주의 모멘텀 한번 올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역시 뭐 저가 매수, 고가 매도 저는 그 관점입니다. IT 쪽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최근에 올선 우상향하면서
이틀 연속에 또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오늘 5일선 위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현재 62,100원 선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121선 테스트하면서 1% 조정을 받고 있고요. 동시호가 구간에서 시스템 반도체 쪽의 흐름 좋게 나왔었는데 개장 이후에는 다소 부진합니다.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1에서 2% 하락을 띠고 있고요. SFA 반도체와 어보브 반도체, 시그네틱스, 윈팩 같은 종목들 1% 내외의 상승, 하나마이크론 2% 가까이까지 하락세를 띠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체적으로 장비주 그리고 또 IT 대형주들 하락세를 띠고 있고요. 지금 테스가 2%, PSK가 3%까지 하락을 하고 있죠. 유진테크도 2.7%의 하락입니다. 다만 후공정 쪽의 한미반도체가 4% 정도 플러스 나타나고 있고요. 고영도 1%의 상승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재 쪽에 그래도 일부 종목 FST라든지 후성 같은 종목들 또 한솔케미칼 1%에서 3% 상승하고 있고요. 기판 쪽은 하락세, 부품 쪽에서도 좀 낙폭이 크게 나오는 종목도 나오고 있는데 유니셈과 KNJ 이런 종목들 5%에서 7% 하락이고요. 리노공업이 3% 플러스를 띄고 있습니다. HPSP 4% 넘게까지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IT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약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른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들 일부 종목 몇만 빼고 전부 다 좀 안 좋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지수 하락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좀 주도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거의 뭐 어떻게 보면은 순환매 게릴라식인데 네. 하루 오르고 계속적으로 시세 연속성이 없어요. 요즘에는 많이 오르면 또 시세 연속성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한 이틀 정도 그리고 하루 정도 또 빠지고 뭐 다시 뭐 하루 정도 오르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전히 순환매 차원에 접근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움직임 먼저 잠시 볼게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그랬는데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지지선이 계속 있어요. 5일선도 그렇고 21선도 있고 지금 뭐 당장 팔기보다는 어느 정도 뭐 지지력 테스트 할 것이기 때문에 고점 테스트 한번 나오면은 안 되면 그때 팔자 저는 그 입장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주말에 제가 조금 차트를 봤는데 월봉 한번 볼게요. 월봉 보면은 이게 월봉인데 월봉상으로 본다면은 여기 단기적으로는 쌍바닥에 대한 지지는 있어요. 이 지지는 있는데 이걸 근데 3월달 끝나 봐야지 알겠어요. 지금 현재 밑꼬리는 달려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그 저점이 어디냐? 73,000원 부근입니다. 그러면 73,000원 요번 3월달에 저점은 76,000원 부근. 3월달에 월봉 차트가 어떻게 끝나는지 봐야지 하이닉스의 단기적인 바닥 패턴을 좀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주 지금 최근에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미국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냈는데 조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3대 지수는 다우하고 S&P 500, 나스닥은 올랐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세. 당분간 이제 반도체주가 시장 대비 좀 아웃퍼폼을 했는데 조금 쉬어갈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반도체주 빠지면서 하더라도 뭐 절대 뭐 요즘 모든 종목이 저는 다 그렇습니다.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오를 때는 좀 접근하지 말자 그 관점입니다. 네, 반도체 조정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아니 뭐 조정을 많이 기다린다기보다는 예. 순환매니까 결국에는 좀 빠지면 한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빠지면 한번 사보고 뭐 오르면 한번 팔자. 저는 계속 그 관점입니다. 네, 그 가운데 HPSP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수요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예정이 돼 있거든요. 예, 관련해서 뭐 혹시 포인트 있으신가요? 글쎄요, 뭐 실적은 어떻게 나올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죠. 그런데 수요일에 이제 발표가 예정이 돼 있으면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실적 발표 전에는 기대감을 갖고 좀 오릅니다. 오를 수는 있고 대신 실적 발표한 이후에 아주 좋으면 서프라이즈 하면은 한 번 더 급등을 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뭐 예상치 정도면 또 하락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가운데서 로봇주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꽤나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3인방이죠. 유로메카, SBB테크, SPG까지 포함하면 이 감속기 쪽,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세 영역의 주가가 특히 크게 하락하는데 SBB테크가 7%까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유로메카가 6%, 레인보우 로보틱스 3%, 이 밖에 유일 로보틱스, T로보틱스도 3%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낙폭이 꽤나 나오네요. 로봇주 한마디만 주시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빠지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주도 저번 주 후반서부터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 오늘 다시 이제 강한 모습이지만은, 네. 그 다음에 로봇주도 그렇고 AI 많이 오른 것들은 여전히 주의하자. 이제 시장이 저는 어떻게 본다면은 오늘도 많이 오늘도 소폭 오르면서 출발을 했지만 전체적인 시장이 결국엔 또 빠진다. 아직까지 은행 시스템 위기 지금 유럽으로 되면서 결국엔 도이치뱅크까지 왔는데, 도이치뱅크도 독일 쪽에서 신속하게 지금 무마를 하면서 아직 그런 확산 움직임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게릴라적으로 계속적으로 돌아간다. 이게 전염병처럼 시장이 계속 부담을 주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지수에 대한 거는 한 번 더 이따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계속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자. 오르면 팔고 내리면 한번 사보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종목들도 조금 계속적으로 저는 올라오면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계속 그 관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 시장 동향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오늘 지난 금요일장에 달러 인덱스가 또 상승을 보였던 만큼 일단 원화는 약세 쪽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RS 인베스트 이주원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 상승폭을 좀 더 키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환율이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20전 상승한 1294원 50전에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고점을 더 높여서 1299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중 고점 부근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장 초반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혼재된 재료의 1290원대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장중에는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유로 약세에 따른 글로벌 달러화가 지난 주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0.57% 상승한 103.12에 거래가 됐습니다. 도이치뱅크 위기론과 미국의 3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지수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달러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CS에 이어서 도이치뱅크 등 유럽은행에 대한 유동성 불안이 제기가 되면서 유로화는 약세를 보였고요. 그러면서 여기 환율은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원 1결물이 1292원 50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결물 스왑포인트가 마이너스 2원 90전점을 고려하면 지난 금요일 현물환 종가였던 1294원 30전보다는 약 1원 10전 정도 상승한 셈입니다. 지난 주말에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금융안전감시위원회를 소집했다는 소식과 아울러서 대출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은행권 추가 지원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뉴욕 증시에서는 위험자산 선호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유럽발 주요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위기론이 현재는 환율의 상승 압력을 그렇게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기말 수급은 1290원대에서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기말을 맞이한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1290원 후반대에서 상단을 지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1290원 초반대에서는 결제 수요 등이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매 동향과 그리고 위안화에 주목하면서 변동성이 큰 장세를 보일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장중에 1299원 20전까지 탄력을 높였다가 1300원 선에 대한 저항을 느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긴축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1300원 선을 이탈하고 나서는 일단 이 선에 대한 저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 밴드 설정을 해볼까요? 네, 오늘 환율은 1290원대에서 변동성이 큰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290원에서 1299원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1290원 선 하단으로 보면서 1299원 선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1290원대에서 분기말 수급이 팽팽하게 엇갈릴 것으로 예상 나오고 있고요. 달러와 강세에 따른 원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략 포인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지금 시장 긴축에 대한 또 사이클 마무리 이런 기대감들 시장의 하단을 좀 받치고 있고요. 또 상승하기에는 경기 침체라든지 은행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전략 포인트 주시죠. 경기 침체는 물론 오기는 오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저는 아직까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좋은 점은 금리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전망이 나와 있다. 안 올리든지 아니면 한 번 올리는 거 아닙니까?
2번까지는 더 이상 못 올리는 것으로 보고 있고, 파월이 얘기를 한 이상 그걸 쉽게 뒤집을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결국엔 지금 은행 시스템 위기인데 자꾸 이제 전이가 돼가고 있죠. 제가 아직까지 은행 시스템 위기는 지금 이게 지수 조정기 말이면은 저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얘기가 뭐 한 2달 정도, 1달 반 정도 계속 되면은 공격적으로 한번 사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초창기다. 이게 계속적으로 어디로 펴질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예상을 할 수는 없어요. 네. 우리도 결국에는 그 어떤 뉴스를 보고 접하는 거고, 외국인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정보는 조금 더 빠를 수가 있죠. 하지만 아직 초입이다. 계속 제가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수 결국에는 인위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 위주로 컨트롤하면서 극단적인 좀 왜곡화 현상 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기 트레이딩은 트레이딩으로 그냥 끝나는 거고, 올라오면은 뭐 수익 나면은 그냥 저는 뒤돌아볼 것도 없이 매도입니다. 뭐 볼 것도 없이 그냥 매도고, 또 다시 빠지면 사면 됩니다. 그냥 빠지면 사면 되고. 지금 뭐 도이치뱅크 지금 뭐 얘기도 다 들으셨을 테고, 뭐 어디로 갈지는 모르고, 도이치뱅크의 파급력은 뭐 만약에 잘못된다 그러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뭐 지금 결국에서는 이보다 도이치뱅크보다 윗단계 중요도 은행은 미국에서 한 3개 정도밖에 없죠. JP모건 체이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시티 정도인데,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홍샹뱅크, HSBC인데 뭐 이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미국에서는 거의 골드만삭스하고 동급비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 경고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어떻게 본다면 한 번쯤은 어떻게 계속적으로 좀 한두 번 정도는 또 안 좋은 쪽으로 좀 한 번 흘러나온 다음에 조금 더 지수의 조정을 겪든 시간의 조정을 겪든 아직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결국에는 제가 FOMC 전후까지 상승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딱 전후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미국 시장도 오늘 또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에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빅테크 위주 종목들로만 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뭐 현금이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몰리는 것으로 보고 있고, 네. 그것도 지수 왜곡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도 보면 이쪽 왜곡 현상이 나타나면 미국 시장도 조정은 피할 수 없다. 큰 폭의 조정은, 뭐 큰 폭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조정은 피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증시 같이 연동될 것이다. 계속적으로 저는 주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CDS 프리미엄 상위권 은행들을 보면 도이체방크뿐만 아니라 CS라든지 또 UBS,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클레이즈 등이 지금 CDS 프리미엄 상위권에 있는 은행들이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이런 은행권의 위기감들이 지속되고 있는 초입이라는 점에서, 또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3월에 한 단계 박스권이 레벨 다운된 상태에서 상단 지금 와 있거든요. 맞아요. 박스권 상단 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참 장이 어려웠는데, 또 아까 매도 의견 주시긴 했지만 결국에 그래도 100%짜리 수익률에 HPSP 내주셨어요. 여러 가지 또 다른 종목도 있지만, 오늘 최원주 전문가의 공개 방송 일정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예정 있으세요? 맞습니다. 예. 네. 오후 5시에. 뭐 요즘 시장 어려운데, 뭐 수익 나는 것들은 수익 나는데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원주의 투자 전략, 오늘 오후 5시 이토마토 공개방송 일정 잘 체크하시고요. 최원주 전문가가 또 다음 한 달은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 어떤 종목군 보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장 상황 최원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